결혼 17년 차. 나는 여전히 아내 지연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도연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지연의 일상에 공백이 생겼다. 15년 동안 육아에만 매달렸던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헬스장도 등록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그녀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다. MMORPG 엘리시움이라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든 것이다. 여보, 이것 좀 봐. 내 캐릭터 어때? 지연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 마법사 캐릭터가 있었다. 솔직히 게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밝은 표정이 좋았다. 우울했던 시기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예쁘네. 근데 이런 게임이 재밌어?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퀘스트도 하고 던전도 가고 그리고 길드 사람들이랑 채팅하는 것도 재밌고. 길드, 게임 안에 조직 같은 것이라고 들었다. IT 업계에서 17년을 일했지만 온라인 게임은 전혀 모르는 분야였다.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은 주로 기업용 솔루션이었고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건전해 보였다. 지연은 주로 캐릭터 꾸미기나 간단한 퀘스트에만 집중했다. 저녁 식사 준비도 제때 했고 도연이 숙제도 여전히 챙겨줬다. 다만 게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은 조금 신경 쓰였다. 변화는 3주 차부터 시작됐다. 엄마, 저 자러 간다고 했는데 왜 대답 안 해? 어느 날 밤, 도연이가 거실로 나와 불만스럽게 말했다. 지연은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이가 부르면 바로 반응했을 텐데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엄마가 게임하느라 바쁘나 보다. 아빠가 재워줄게. 도연이를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상냥했다. 아,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게임 얘기가 아니었다. 상당히 개인적인 대화처럼 들렸다.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애매했다. 혹시 길드 친구가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건가 싶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어제 늦게까지 누구랑 통화했어? 아, 길드 마스터랑. 고독한 기사라는 분인데 길드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신가 봐. 고독한 기사? 응. 닉네임이야. 정말 친절하신 분이야. 초보인 나한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는 그냥 친절한 게임 선배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도연이가 한 말이 첫 번째 경고였다. 아빠, 엄마가 요즘 아저씨랑 게임하면서 자꾸 웃어. 아저씨? 응. 고독한 기사 아저씨. 엄마가 그 아저씨 목소리 들으면 막 웃고 그래. 12살 아이의 관찰력이 이렇게 예리할 줄 몰랐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본다. 도연이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글쎄, 근데 아빠한테는 그렇게 안 웃잖아. 가슴 한편이 찌릿했다. 아이 말이 맞았다. 언제부터인가 지연이 나에게는 그런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묘하게 기분이 나빴다. 그날 밤, 일부러 거실에 있으면서 지연의 게임을 관찰해봤다. 화면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함께 던전을 공략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고독한 기사라는 이름의 전사 캐릭터가 선두에 서 있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덕분에 쉽게 깼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진짜 감탄이 섞여 있었다. 헤드셋 너머로 들리는 남자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고 부드러웠다. 저야 뭐려. 달빛 마법사님이 힐링을 잘해주셔서 가능한 거죠. 달빛 마법사, 지연의 캐릭터 이름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다. 게임 동료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내일도 같이 해요. 약속. 네. 물론이죠. 달빛 마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그 순간 1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다. 질투였다. 아니, 정확히는 경계심이었다.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수없이 봐왔다.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감정까지 가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설마 17년 된 아내가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게임 속 인물에게 감정을 느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중년의 예민함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침실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IT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다. 지연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다. 게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일상에서 미묘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외모였다. 집에서만 지내던 그녀가 갑자기 화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도연이 학교 보내고 나면 편한 집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이제는 오전부터 제대로 차려입고 있었다. 어디 나가? 아니야. 그냥 집에 있을 건데. 기분 전환으로. 기분 전환. 누구를 위한 기분 전환일까? 게임 속 캐릭터는 어차피 가상이니까 본인 외모와는 상관없을 텐데. 하지만 요즘 화상 채팅이나 음성 채팅으로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두 번째 변화는 외출 패턴이었다. 길드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빈도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갔다. 오늘도 모임 있어? 응. 새로운 길드원들이랑 인사하는 자리야. 늦으면 먼저 자. 늦으면 먼저 자라는 말이 신경 쓰였다. 예전에는 내가 야근해서 늦어도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녀가 더 늦게 들어왔다. IT 전문가로서 17년간 쌓인 직업병이 발동했다. 디지털 기기에는 모든 흔적이 남는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얼마나 많은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지 모른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집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었다.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연의 스마트폰 접속 패턴을 분석해봤다. 새벽 2시까지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이 매일 찍혀 있었다. 게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접속해 있었다. 다음은 컴퓨터 사용 기록이었다.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확인해보니 그녀가 게임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카오톡 PC 버전, 디스코드, 그리고 몇 개의 웹브라우저, 특히 시크릿 모드로 웹서핑한 기록이 많았다. 브라우저 히스토리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다. DNS 캐시를 확인해보니 호텔 예약 사이트, 맛집 검색 사이트들이 남아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기록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 달에 30만 원씩 결제되고 있었다. 그것도 대부분 선물하기 항목이었다. 누군가에게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휴대폰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직접적이었다. 대신 통신비 명세서를 살펴봤다. 데이터 사용량이 평소의 3배로 늘어나 있었고 통화 시간도 급증했다. 특정 시간대, 특히 밤 10시 이후에 통화가 많았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었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지연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한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연이의 관찰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전화할 때 방문 잠그고 해. 방문을? 응. 예전에는 거실에서 했는데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해.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잠깐만이라고 해. 12살 아이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다. 가족의 분위기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도 아이들이다. 그리고 엄마가 웃는 소리가 달라졌어. 웃는 소리가? 예전에는 하하 이렇게 웃었는데 이제는 호호호 이렇게 웃어. 여자처럼. 도연이는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지연의 웃음이 더 여성스럽게, 더 교태 섞인 웃음으로 변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에게 매력을 어필하려는 웃음.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일부러 야근한다고 하고 일찍 퇴근해서 집 근처에서 대기했다. 지연이 나간다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8시쯤 지연이 나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입고 나온 옷도 외출용이었다. 차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했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카페였다.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곳이었다. 지연은 카페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10분 정도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는 평균 정도, 체격은 말랐고 전체적으로 평범한 외모였다. 하지만 옷차림은 신경 쓴 티가 났다. 브랜드 후드티에 깔끔한 청바지, 그리고 비싼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집에서 보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10년 전 연애할 때 보던 그런 설레는 표정이었다. 남자도 지연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2시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나왔다. 나는 주차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헤어질 때 잠깐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다. 친구 사이의 인사가 아니었다. 더 친밀하고
더 애절한 포옹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 불륜에 대해 검색해봤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나왔다. 가상공간에서 시작된 감정이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경우 게임 속에서 받는 관심과 위로가 현실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IT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때가 왔다. 감정보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시작했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내를 상대로 수사관이 되어야 했다.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다. 17년간 IT 업계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할 때가 왔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수한다.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연의 스마트폰에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도연이 안전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댔다. 요즘 애들 대상 범죄가 많아서 가족 모두 위치 공유하자. 혹시 모르잖아. 지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다. 이제 그녀가 어디에 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다음은 차량용 GPS 추적기였다. 지연이 주로 사용하는 차에 소형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배터리 수명도 길고 정확도도 높다.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까지 세밀하게 기록된다. 카드 사용 내역도 더 자세히 분석했다. 게임 아이템 구매가 한 달에 5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대부분 고독한 기사라는 닉네임으로 선물하기를 하고 있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의 돈으로 가상의 남자에게 구애하는 행위였다. 더 충격적인 건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지연의 개인 계좌에서 매달 30만 원씩 현금 인출이 되고 있었다. 용도를 물어보면 항상 용돈 또는 생활비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카카오톡 백업 파일에서 찾았다. 지연이 실수로 컴퓨터에 자동 동기화를 켜놓은 상태였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만 대화하지만 가끔 컴퓨터로도 접속하면서 대화 내용이 PC에 저장되고 있었다. 백업 파일을 복구해서 확인한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연, 오늘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네요. 고독한 기사. 나도야. 당신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연 집에서는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고독한 기사.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이고 친밀해졌다. 게임 얘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과 일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의 대화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타났다. 고독한 기사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요. 지연, 저도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고독한 기사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요? 궁금해요. 지연,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무서워요. 고독한 기사 천천히 해요. 부담받지 마세요. 두 사람은 이미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대화도 확인됐다. GPS 추적 결과도 내 예상을 뒷받침했다. 지연이 길드 모임이라고 했던 날들의 실제 행선지는 모두 달랐다. 강남의 카페, 홍대의 레스토랑, 그리고 몇 번은 모텔과 호텔 근처에서 34시간씩 체류한 기록이 있었다. 특히 지난주 토요일 기록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오후 2시에 집을 나가서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4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날 지연은 길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호텔 카드 결제 내역도 확인했다. 당일 오후 2시 30분에 지연의 카드로 호텔 데이룸이 결제되어 있었다. 금액은 12만 원. 회식 비용으로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연과 고독한 기사는 단순한 게임 친구를 넘어서 불륜 관계에 있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봤다. 지연이 모르게 설정해둔 주차 중 녹화 기능이 있어서 차량 주변의 상황이 일부 녹화되어 있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에는 지연이 한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두 사람의 행동은 연인 그 자체였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스스럼 없이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17년 결혼 생활에서 지연이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었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들었다. 17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게다가 상대는 얼굴도 몰랐던 온라인 게임 속 인물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상간자에 대한 추가 정보였다. 인터넷에서 고독한 기사라는 닉네임을 검색해보니 여러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연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다. 게임 내 채팅 기록을 보면 동시에 여러 여성들에게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었다. 당신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같은 멘트들이 복사하기라도 한 듯 반복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지연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유혹하는 상습범이었다. 지연은 그저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7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이런 사기꾼에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였다. 다음 단계는 법적 대응 준비였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IT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 두 사람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도연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왔다.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현실에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난 한 달간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IT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작업을 마쳤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흔적은 남는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내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99% 승소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들이 매우 체계적이네요. GPS 이동 경로, 호텔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백업,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게임 아이템 구매 기록까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빠짐없이 준비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증거라면 3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습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니까요. 상습성. 내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고독한 기사는 지연 외에도 최소 2명의 여성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게임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해보니 항상 같은 패턴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초보자인 척 도움을 요청하고 점차 개인적인 상담으로 발전시킨 후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가 실제로는 무직이라는 사실이었다. 온라인에서 여러 여성들에게 받는 선물과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지연이 매달 보내준 50만 원의 게임 아이템과 30만 원의 현금도 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다. 소송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지연과 마지막 대화를 할 시간이었다. 도연이는 학원에 보내고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놓았다. A사 용지로 출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50페이지, GPS 이동 경로 지도, 호텔 결제, 영수증, 블랙박스 캡처 사진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송 서류를 올려두었다. 지연이 외출해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표정의 지연은 처음 봤다. 당황과 공포가 섞인 표정이었다. 앉아.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를 드러내면 안 된다. 지금은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향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대화들 다 읽어봤어. 고독한 기사, 최성우 씨와 주고받은 내용들. 어떻게? 내 폰이 아니야. 컴퓨터 동기화 기능을 켜놨더라고. IT 전문가한테는 숨길 수 없어. 지연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GPS 기록과 호텔 영수증을 보여주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한 번만 실수한 거야. 한 번? 나는 GPS 기록지를 펼쳐 보였다. 지난 2개월간 총 8번의 호텔 방문 기록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8번이야. 그것도 정기적으로. 이게 실수야?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해서 분노로 감정이 바뀌는 것 같았다. 그래, 만났어.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제공받은 자료에서 본 적반하장형 태도였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17년 동안 집에서만 살면서 당신 뒷바라지만 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하면 안 돼? 조금? 이게 조금이야? 나는 게임 아이템 구매 내역을 보여줬다. 지난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다. 우리 생활비로 다른 남자한테 선물 사준 게 조금이야? 그것도 무직인 사기꾼한테? 사기꾼? 최성우, 38세, 무직. 당신 외에도 다른 여자들한테서 돈 받아서 생활하는 놈이야. 당신은 그냥 호구 중 하나였어.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표정이었다. 그게 그럴 리가 없어. 성우는 날 정말 사랑한다고. 이것도 봐. 나는 인터넷에서 캡처한 화면들을 보여줬다. 고독한 기사가 다른 게임에서 다른 여성들과 나눈 대화들이었다. 지연에게 했던 말들과 거의 똑같은 멘트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당신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복사 붙여넣기처럼 똑같은 말들이었다. 지연은 말이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선택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끝낼 거야.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 거야. 도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 양육권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1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최성우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다. 상간자 소송 예고와 함께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의 요약본을 첨부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런 상습범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최성우의 온라인 게임 사기 행각도 모두 공개되었다. 게임 속 가상의 사랑도 현실에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벽했다. 재판부는 내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들을 모두 인정했고 최성우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 이후에 찾아왔다. 판결문이 나온 다음 날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재판 결과를 올렸다. 최성우의 실명과 함께 그가 저질렀던 모든 사기 행각을 상세히 공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들의 제보였다. 총 5명의 여성이 추가로 나타났다. 모두 40대 기혼 여성들이었고 최성우에게 당한 수법도 거의 똑같았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게임 아이템으로 4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 보내줬는데 3개월 동안 만나면서 총 800만 원을 썼어요. 정말 바보같이. 저희 남편도 결국 알게 됐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최성우는 지난 2년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최소 10명 이상의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렀다. 총 피해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었다. 이제야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게임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최성우의 모든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고 게임 내 사기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게임 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최성우 본인은 완전히 몰락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가 살던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무직으로 게임만 하면서 여성들을 속여 돈을 받아먹던 인간이라는 게 알려지자 그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위자료 3천만 원도 제대로 받았다.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강제 집행을 통해 그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다. 게임용 고사양 컴퓨터, 비싼 게임 장비들, 심지어 여성들에게 받은 선물들까지 모두 경매에 넘겼다. 지연과의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처음에는 양육권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불륜 증거들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 분할도 내가 유리하게 끝났다. 불륜을 저지른 쪽이 불리한 조건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연이와의 관계였다. 아이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12살이지만 생각보다 성숙하게 받아들였다.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 응.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알아. 그래도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 아빠가 더 믿음직해. 도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17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지만 아들과의 유대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팀이 되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도연이가 한 말이 인상 깊었다. 아빠, 나는 게임 안 할래. 게임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진 거잖아.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게임을 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지. 그래도 싫어. 차라리 아빠랑 등산 다니거나 운동하는 게 좋겠어. 아이는 이미 깨달은 것 같았다. 가상현실보다는 진짜 현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6개월 후 나는 온라인 게임 불륜 예방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됐다. 게임 회사들과 가족 상담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불륜 유형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관계라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상 공간에서 시작된 감정도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연장에는 주로 중년 부부들이 참석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연들이 많이 나왔다. 요즘 우리 아내도 게임에 빠져서 걱정이에요. 남편이 게임하면서 다른 여자랑 채팅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불륜이 생각보다 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4050대 중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확인됐다. 1년 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성우와는 당연히 연락이 끊어졌고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도연이를 보고 싶다며 면접 교섭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도연이가 한 번 정도는 만나볼래라고 해서 허락했다. 한 달에 한 번, 3시간 정도만 만나기로 했다. 지연은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다. 도연이를 보는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도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예전의 도연이가 아니었다. 엄마에 대한 실망과 거리감이 느껴졌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와의 관계까지 망가뜨린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가족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17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됐다. 도연이와 나, 둘만의 진짜 팀이었다. 지금도 가끔 온라인 게임 불륜 피해자들에게서 상담 요청이 온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 방법도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최성우 같은 사기꾼들은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다. 내가 폭로한 사건이 하나의 경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게임 속 가상의 사랑은 끝났다. 하지만 현실의 진짜 사랑, 아들과의 진짜 가족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모든 로그는 남는다. 가상현실에서든 현실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 결과는 누구도 삭제할 수 없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